예, 오늘은 그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비가 왔죠. 비가 오다 보니까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을 알리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지금 추워서 제가 있는 방이 좀 춥습니다. 그래 추워서 이게 조끼도 입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저께 오늘은 저기 그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도 마시고 할 테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 좀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부터 말씀드릴 거는 그 다중지능에 대한 겁니다. 다중지능 멀티플 인텔리전스 그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그 몇 시간에 걸쳐서 그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중지능 이론, 사람은 8가지 그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본격적으로 그 다중지능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날 동물 농장에서 동물들이 그 모여서 이제 운동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운동회. 야, 우리 그 가을도 되고 했으니까 가을 운동회 좀 한번 해보자 해서 동물들이 운동회를 시작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달리기, 두 번째는 날기, 세 번째는 수영하기. 이렇게 세 가지를 그 경기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그 동물들은 사자와 그 다음에 그 독수리,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오리인가 오리 이렇게 세 부류의 동물들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 달리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리기, 날기, 수영을 이렇게 했는데 사자는 달리기를 했는데 그 몇 점 맞았겠습니까? 100점을 맞았습니다. 100점. 그 다음에 사자는 날기와 수영에서 몇 점 받았겠습니까? 빵점을 받아 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100점이 됐습니다. 이제 독수리 차례였습니다. 독수리가 이제 그 시작했는데 독수리는 날기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독수리 그 잘 날지 않습니까? 독수리 100점 받고 달리기에서는 그 60점 정도 받았습니다. 달리기에서는 그 다음에 수영에서는 0점을 받았습니다. 0점. 그래서 총점이 160점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한 게 오리입니다. 오리가 등장했는데 그 오리는 달리기에 그 수영에서 100점 받았습니다. 수영에서 오리 수영 잘하잖아요. 그다음 달리기에서는 뭐 띠뚱띠뚱하고 달려서 한 40점 정도 맞았습니다. 40점. 그다음에 날기에서는 그 뭐 잘 날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점수가 170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그 맨 처음에 했던 그 사자는 100점을 받았고 독수리는 160점을 받았고 오리는 세 가지를 합쳐보니까 170점이 됐습니다. 그래 단연코 누가 우승했겠습니까? 오리가 우승했습니다. 오리. 그래서 동물농장에서 가을운동회는 오리가 우승한 것으로 그 끝을 맺게 됐습니다. 그 오리가 우승했던 것은 이거는 우리의 그 교육에도 큰 그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오리 기르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모든 과목에서 조금씩이라도 높은 점수를 그 총점을 더해 갖고 그 중에서 가장 그 총점이 높은 그 학생이 그 우수한 학생으로 그 취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일단을 풍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그 달리기 아주 잘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날기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그 발휘했지만 결국에는 여러 과목의 총점이 가장 높은 오리가 우승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오리 새끼를 길러내는 교육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다중지능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 다중지능은 그 8가지 그 지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쪽에 어떤 사람은 이쪽에 이렇게 특수한 어떤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리 새끼를 길러주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전통적인 그 전통적인 지능 이론을 반영한 교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됐는데,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태어난 이론이 다중지능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1983년에 나온 이론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그러한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다중지능 이론을 창안했던 것입니다. 다중지능 이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이론을 창안하기 전에는 전통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큰 시사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IQ라고 불리우는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지능평가 방식으로, 이 지수는 우리가 지능지수 할 것 같으면 뭘 측정합니까?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논리력 이런 것들을, 공간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높은 IQ를 가졌다고 여겼고,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척도였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너는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가드너는. 그래서 사람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치만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드너는 지능이 단순히 하나의 능력으로 축소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지능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멀티플 인텔리전스, 다시 말하면 다중지능 이론인 것입니다. 다중지능 이론을 1983년에 가드너가 이렇게 창안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83년 당시에는 7가지 지능을 제시를 했습니다. 가드너가 뭐냐면 언어지능, 첫 번째 언어지능, 그 다음에 논리 수학지능, 그 다음에 음악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이렇게 7가지로 분류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1995년에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이 7가지에다가 자연친화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현재 다중지능 하면 8가지 지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언어 제목만으로도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짤막하게 한번 각 지능의 정의와 어떤 사람들이 그 지능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언어지능은 글자 그대로 말 잘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다가 언어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지능이 탁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시인들 하면은 언어 지능이 탁월하잖아요. 언어 유희들, 언어의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작가.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은 언어 지능이 발달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옛날에 우리가 잘할 때 변호사 하면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저는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이렇게 언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리 수학적, 이거는 논리적인 사고와 수학적인 어떤 그런 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과학자나 수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지능에 속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음악 지능, 노래 잘하는 거. 요새 보면은 젊은 사람들 음악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이러한 지능도 하나의 지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락이라든가 리듬이라든가 소리 같은 이러한 음악적인 상징 체계에 민감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러한 상징적 기능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작곡가라든가 가수 같은 사람들, 이러한 지능이 좀 탁월한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간지능이라고 하는 건 도형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입체적인 설계 같은 이러한 공간적인 상징 체계에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지능을 타고난 사람은 예술가들, 건축가들 보면은 공간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건축가들 설계하는 거 아주 그냥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그려내는 그런 사람들. 제 친구도 고등학교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아주 페누아를 잘 그립니다. 아주 페누아. 사진처럼 아주 그냥 정교하게 건축을 전공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아주 페누아에 아주 탁월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이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선을 아주 세분하게 미세하게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공간지능 능력이 탁월한 친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운동 잘하는 사람들, 신체 운동지능, 춤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연기 이런 곳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김연아라든가 이런 사람들, 운동선수들, 그 다음에 손흥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체 운동 기능이 탁월한 사람들, 연기자들, 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즉 대인관계 지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아주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아주 인간관계가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보면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또 인간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상담자라든가 교사, 치료사, 사업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동기를 잘 이해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성찰 또는 자기 이해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해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깊이 이렇게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이나 동기를 잘 파악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이해 능력 또는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기 성찰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갖다 이렇게 성찰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심리학자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의 정신세계라기보다는 내면의 세계, 이런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좀 탁월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성찰지능 또는 자기 이해 능력에 탁월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지능을 가드너가 1983년에 얘기했는데, 이제 95전에 와갖고는 자연 친화지능이 추가됐던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연의 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식물, 동물, 자연 환경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생물학자들, 그다음 환경론자들, 그다음에 농부들,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자연 친화 지능이 탁월한 것입니다. 이게 농부들 보면은 부지런하게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농부들은 흙의 토양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농부들도 자연 친화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를 우리가 멀티플 인텔리전스, 다중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드너의 이러한 다중지능 이론이 등장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갖다가 변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은 주로 언어적인 거, 머리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만 의존해 왔는데, 다중지능은 학생들의 각자의 다른 지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이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전통적인 그러한 지능 이론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암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만, 지적인 능력만 능력 있는 걸로 생각하고 다른 능력은 이렇게 좀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아직 있습니다만은 바뀌어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는 다중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그 어떠한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부모님들도 보면은 맨날 공부하라 공부하라 이렇게 하는데, 공부의 개념은 그 머릿속으로 암기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그 우리가 그 지능 속에는 음악에 대한 거, 체육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음악이나 체육 하려고 하면은 뭐 그건 뭐 공부하지 왜 음악 노래하고 체육하느냐, 이렇게 운동하느냐, 이렇게 운동 공부하지 왜 운동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무지한 부모들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중지능을 좀 인정하는 이런 쪽으로 그 바뀌어야 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지능을 평가할 때 한 가지만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각자의 그 개성과 그 능력을 존중하는 이런 사회를 갖다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 우리가 예를 들었던 사자하고 독수리가 어떻습니까? 각자의 자기 특성을 가지고 그 자기의 능력을 그 이렇게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색깔을 그 인정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그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중지능 첫 번째로 그 사람은 8가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그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앞으로는 이제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몇 가지를 그 좀 우리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쪽으로 이렇게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